기계기술사 소송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그림은 몇 가지 재료에 대한 단조 압력과 온도의 관계를 보여주며 TI, 티타늄 되겠죠. 그 다음에 8 알루미늄, 그 다음에 MO 몰리브덴이 되어 있고 V 바나듐 합금이 1020 강이나 4340 강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한 1020 강이나 4340 강을 성형하는 일반 공정으로 성형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공 방법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문제가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거기서 예를 들어 1교시는 13문제에서 10문제를 풀면 되죠. 그 다음에 2, 3, 4교시는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제가 길고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선택을 하는데 3문제를 선택하는데 답안을 쓸 수 있는데 1문제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뭐 이런 문제가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지 않는 것들을 선택해서 답안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계열을 한번 살펴보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합금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합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결국은 티타늄과 그 다음에 8AL, 그 다음에 MO, 그 다음에 바나듐, 이렇게 해서 티탄 합금이 되겠죠. 티탄 합금. 그래서 티탄 합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 줘야 되겠죠. 이 티탄 합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알루미늄 합금보다 비강도와 내열성이 크다. 그래서 AL보다 비강도나 내열성이 크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열성이 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그 터빈 분리라든가 항공기, 초음속, 이런 아주 그 터빈, 이런 어떤 그런 기계 장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속도가 빠르면서 어떤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죠? 내식성이 양호해야 된다. 내식성. 내식성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겠죠. 내식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식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부식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항공기 재료, 항공기, 터빈 블레드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거 발전소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은 순수 티탄은 연성과 내식성이 우수하고 용접성이 좋다. 그래서 용접성도 좋다는 거, 용접성. 그래서 용접성이 우수하다는 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티타늄, 알루미늄, 몰리브덴, 바나듐의 합금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크리프 강도. 크리프 강도와 그 다음에 용접성이 우수하다. 용접성이 우수하다. 이것이 어떤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크리프 강도는 뭡니까? 어떤 고온 상태에서 우리가 그 어떤 하중을 작게 받아도 그것이 장시간 계속 하중에 가해질 때 여러 가지 균열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했죠. 크리프. 그런데 그 강도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1020 있습니다. 그래서 1020. 이것은 전부 다 AISI, 즉 미국 철강협회에서 추가하는 그런 기호가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탄소강입니다. 탄소강. 그래서 탄소강으로서 함유량이 얼마입니까? 함유량이 0.2% 정도 된다.
0.2%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340 있죠. 4340. 이것도 안시 규격입니다. AISI입니다. 안시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 철강협회, 아메리칸 아이언, 그 다음에 앤드 스틸 인스티튜트에서 AI 미국 철강협회에서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그런 규격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것이 함유하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니켈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롬, 그 다음에 몰리브덴이 함유하고 있고 여기에 탄소 함유량은 얼마냐면 0.4%, 0.4%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고인성이다. 고인성. 이와 같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각각의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성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그림을 보고 우리가 비교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서 이제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그림을 주어진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죠? 단조 압력입니다. 단조 압력. 단조 압력이 되어 있고, 여기는 온도가 되겠죠. X축은 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커브가 이렇게 가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죠? A286 합금이다. 286 합금이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이와 같은 커브가 냈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TI, 그 다음에 몰리브덴, 그 다음에 뭐죠? 바나듐, 그 다음에 또죠? AL 있죠. AL. 그래서 AL, 그 다음에 몰리브덴, 그 다음에 바나듐. 이 커브죠. 그래서 이 커브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문제에서 얘기는 1020강과 4340강 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1020, 그 다음 이거는 434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1020강과 4340강은 어떻게 됩니까? 경향이 유사하죠. 이 두 개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경향이 유사하고, 그렇지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다른 강에 비하여 낮은 단조 압력으로 우리가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온도가 이렇게 하면서 더 내려옵니다. 약간 내려옵니다. 많이는 내려오지 않고 단조 압력이 더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그만큼 어떤 압력, 누르는 압력이 그만큼 열에 의해서 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몰리브덴을 첨가함으로 단조미 압력이 용이하고 스케일이 분리가 쉽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첨가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바나듐 있죠. V. 이 바나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연성과 전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뛰어나다. 전성이 우수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소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몰리브덴은 뭡니까? 몰리브덴은 거기 있는 것처럼 단조미 아변이 용이하고 스케일이 분리가 쉽다. 그래서 단조나 아변 우수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분리가 쉽다. 이것이 이제 어떤 몰리브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A286 합금은 어떻게 됩니까? 286 합금은 1020강보다 어떻게 되죠? 상당히 단조 압력이 높죠. 높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1020과 4340과 같이 경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단조 압력은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티타늄, 알루미늄, 몰리브덴, 바나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니켈 합금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경향이 이와 같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래서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향이 다 세 개의 재료는 비슷하지만 이것은 어떤 반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에서 온도의 한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온도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의 한계에서 계속 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태.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담조 압력도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적인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강에 비해서 고온 특성이 대단히 우수하다. 그래서 고온 특성이 대단히 우수하다. 우수하다. 그래서 내열성이 좋다. 그것과 이제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는 서로 재료의 비교를 교회에서 잠깐 했지만은 거기서 또 잠깐 여기서 뭐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티타늄 합금 있죠. 티타늄 합금. 그래서 우리가 티타늄 합금이다. 티타늄 합금. 방금 앞에서 얘기는 Ti8Al 그 다음에 MoV 바나듐 이것은 티타늄 합기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알파 티타늄 합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타늄 합금, 그 다음에 준알파 티타늄 합금, 티타늄 합금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티타늄 합금이 있고, 또 베타 티타늄 합금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네 가지. 그래서 준알파 티타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알파 티타늄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티타늄이 있고, 그 다음에 베타 티타늄이 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온 특성이 좋다. 고온 특성. 중요한 포인트. 내열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 항공용 실드 엔진에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실드 엔진에 많이 사용한다. 항공기 같은 건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회전수가 빠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니켈, 그 다음에 크롬, 그 다음에 몰리브덴.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4340. 4340이다. 그래서 AISI 규격에서 4340이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켈 크롬 강이 1%의 몰리브덴을 첨가하면 더욱 우수한 구조형 강이 된다. 그래서 몰리브덴 효과는 질량 효과가 감소, 그 다음에 균일한 담금질 효과, 내열성 특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몰리브덴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질량 효과가 감소된다. 질량 효과가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담금질 효과, 균일한 담금질 효과. 그래서 균일성을 주고 담금질입니다. 균일성을 주고, 그 다음에 내열성을 향상시킨다. 내열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바우싱거 효과를 설명하고 그 효과를 이용하여서 판재를 곱게 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바우싱거 효과입니다. 바우싱거 효과. 이것을 위해서 판재를 곱게 하는 거. 판재를 곱게 하는 방법.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죠. 대단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싱거 효과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개요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림을 여기서는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우싱거 효과는 그림 그리고 설명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그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X축, Y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응력축, 시그마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Y축을 우리가 변형률, 입실론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응력은 어떻게 합니까? 하중을 가하면 이와 같은 어떤 커브가 나온다. 이와 같은 커브.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뭐죠? 시그마 YP. 그래서 윌딩 포인트, 항복 응력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힘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여기도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되겠죠. 시그마 YP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로 된다. 그래서 IP 다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IP 어떤 상태가 되고 여기는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IP가 되고 이와 같은 어떤 커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우싱거 효과를 한다. 그래서 거기 한번 내용을 보죠. 어떤 것이 바우싱거 효과인가? 자, 소재를 가공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장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소재 가공한다. 소재를 가공한다. 그 다음에 인장 변형이 생긴다. 인장 변형. 자, 인장 변형이 생기고 그것을 나중에 압축 변형시키거나 또는 그 반대 순서로 가공한 일이 종종 있다. 그래서 소재를 굽혔다 펴는 작업, 판재 교정 아변 작업, 역 드로잉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변형을 시키거나 그 반대 순서. 그래서 압축 변형, 압축 변형을 시키거나 방금도 얘기했던 어떤 것들이 또 있죠? 굽혔다 폈다 하는 작업, 혹은 판재 교정 아변 작업. 그래서 교정 작업이나 교정 아변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시그마 YP, 시그마 IP가 소속력까지 인장을 시켰다가 이렇게 인장을 시킵니다. 인장을 시켰다가 하중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거한 후 압축하면은 압축 시 항복 강도, 즉 여기서는 시그마 IP 다시가 되겠죠. IP 다시가 인장 시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그마 YP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YP 다시 이거는 압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인장보다는 항상 작다. 그래서 우리가 바우싱거 효과를 하고 항복력은 작되기 때문에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냐면은 변형 연화 또는 가공 연화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변형 연화 혹은 가공 연화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우리가 바우싱거 효과를 이용해서 판재를 곱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강판을 우리가 제작할 때 코일형태로 제작과 평탄한 공정으로 인해 바우싱거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우싱거 효과가 발생한다. 바우싱거 효과가. 그래서 거기에서 바우싱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탄화 공정이나 코일 형태. 코일에 이렇게 감아 있거나 코일 형태라든가 평탄화 공정. 즉 우리가 모든 어떤 코일들은 아변 코일들은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럼 감겨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줘? 우리가 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재료의 형상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는 항상 바우싱거 효과가 내재됐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바우싱거 효과는 또 어떤 문제를 있나? 기존의 강제가 가지고 있는 항복 강도보다는 낮은 항복점에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죠. 시그마 YP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IP 다시보다 항상 크다. 이와 같은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던 것이 바우싱거 효과다. 또한 우리가 강을 제품으로 성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백 현상이 있죠. 스프링백.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프링백 현상이 있다. 그래서 스프링백 현상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밴딩 어떤 작업에서 어떤 철판을 이렇게 밴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90도로 밴딩을 시켰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어떤 장치를 제거하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탄성에 의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야기가 되죠. 그것을 우리가 스프링백 현상이란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각도를 더 이렇게 90도보다 더 구불려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현상, 즉 본론에서는 바우싱거 효과에 대해서 왜 바우싱거 효과가 발생한가? 그래서 바우싱거 효과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처음에 우리가 인장했을 때 그 항복 응력보다는 항상 다시 그거를 제거해서 압축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장 응력보다는 더 작아지는 어떤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이 된다는 거. 또한 그것이 스프링백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코일 형태나 평탄화 공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상의 판재 어떤 성형품을 얻으려면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금형을 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은 가공 경화에 있어서 재결정 현상입니다. 자, 가공 경화, 가공 경화에서 있어서 재결정 현상입니다. 자, 이 재결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재결정은 가공, 경화, 재결정 전부 다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개요를 살펴봐야 되겠죠. 개요. 자, 개요. 개요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항상 문제에서는 우리가 논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기술사 문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개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공 경화가 뭔가? 가공 경화. 가공 경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가공 경화 현상은 소성 변형으로 금속이나 고분자가 단단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소성 변형, 소성 변형으로 어떻게 되죠? 강도가 더 증가한다.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가공 경화라 한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 경화는 여러 가지 전위적 이동과 전위적 생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가공 경화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전위적 이동과 이동과 그다음에 생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재결정. 자, 재결정은 뭔가? 재결정. 자, 우리가 재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냉각 가공과 열강 가공에 어떤 구분하는데 냉각과 그다음에 열강 가공. 열강 가공을 구분한다. 구분하는데 우리가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재결정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 구조가 있죠. 결정 구조. 결정 구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정 구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죠? 거기에 BCC가 있고, 그 다음에 FCC가 있고, HCC가 있다. 자, 우리가 모든 금속의 결정 구조는 이 세 가지의 결정 구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온도와 하중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변화를 야기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가공 경화에 있어서 재결정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결정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가공 경화에 있어서 재결정 현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거기에 결정과 회복의 재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 1단계는 내부 응력의 이완입니다. 그래서 내부 응력의 이완이다. 자, 내부 응력의 이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온도를 상승시키면 가공 경화된 금속 내부의 응력이 연화 온도 이하에서 제거되고, 또한 가공 결정은 그대로 있고 내부 응력만 제거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내부 응력이 제거되는 이완
그 다음에 제거되는 그런 상태다. 느슨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결정입니다. 재결정. 자, 내부 응력이, 잔류 응력이 이제 대거가 되는 거죠. 내부 응력, 잔류 응력. 그래서 여기는 재결정이 된다. 그래서 금속 조직이 다시 이렇게 어떤 생성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결정의 조직이 백색은 새로 생긴 결정이고 검정은 구결정.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이렇게 생성된 것이 백색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것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 가공된 결정 중에서 내부 응력이 없는 신결정이 생겨서 이것이 점차 성장하고 동시에 구결정이 소멸된다. 그래서 신결정은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구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정성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단계가 되겠죠. 3단계는 결정성장이다. 결정성장. 그래서 신결정이 성장이 되니까 더 결정이 이제 성장이 되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자, 내용을 봅시오. 재결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은, 자, 가열한다. 가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결정 입자들이 서로 인접한 결정 입자들을 병합하여 결정이 성장된다. 그래서 가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입자 병합. 병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 성장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해서 거기 이제 그림도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풀면은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